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전력점포회로에 대해서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번 시간에는 점포회로의 종류에 대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점포회로의 종류는 세 가지: 공통 이미터 점포회로, 공통 콜렉터 점포회로, 공통 베이스 점포회로 세 가지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트랜시스터 단자의 그 기준을, 공통을 어디다 두느냐에 따라서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제일 많이 사용하는 것이 공통 이미터 점포회로, 그 다음이 공통 콜렉터 이미터 점포회로, 세 번째 공통 베이스 점포회로, 그 순으로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공통 베이스 점포회로는 특수한 것 외에는 그렇게 많이 사용하지를 않습니다. 이번 시간에 전력 점포회로에 대해서 공부를 하는데, 전번 시간에 교류회로, 등가회로를 해석할 때 파이 모델에 대해서 했는데, H 모델, 하이브리드 모델에 대해서도 해석을 하는 경우도 좀 있습니다. 그래서 전력 점포회로 들어가기 전에 이 H 모델, 하이브리드 모델에 대해서 조금 공부를 하고 전력 점포회로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볼 보면은 변수는 HI, HR, HF, HO 네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HI는 입력척의 저항, HR은 역전달비, HF는 순방향 전달 전류비, 그 다음에 HO는 출력 컨덕턴스. 그래서 뒤에 붙는 E와 B와 F는 뭐냐면은 공통 점포회로의 종류에 따라서 이렇게 나타냅니다. 만약 HIE 같으면은 공통 이미터 점포회로에서의 입력저항 HI는 HIE로 표시합니다. 그리고 역전달비는 HRB, 그 다음에 전달 전류비는 HFE, 그리고 출력 컨덕턴스는 HOE로 나타납니다. 만약에 공통 이미터 점포회로가 아니고 공통 콜렉터 점포회로 같으면은 HIC, HRC, HFC, HOC 이렇게 나타내고, 공통 베이스 점포회로 같으면 HIB, HRB, HFB, HOB 그렇게 나타냅니다. 그래서 입력 저항 HI는 뭐라 그러냐면 입력 임피던스라고 그럽니다. 입력 임피던스. 그래서 그 입력 임피던스를 나타내는 식은 출력 단자를, 출력 전압측을 쇼트시키고 단락시키고 입력 전류분의 입력 전압을 가지고 계산을 합니다. 그래서 단위는 옴입니다. 옴. 그다음에 역전달비는 전압 계한율, 출력측이 돌아오는 비율입니다. 이건 뭐냐면은 입력측에 전류를 개방시키고 출력 전압분의 입력 전압 이렇게 나타납니다. 이거는 비율이기 때문에 단위가 없습니다. 그 다음 HF는 순방향 전달 전류비입니다. 이거는 뭐냐면은 출력 측의 전압을
쇼트 단력을 시키고 그다음에 입력 전류분의 출력 전류 그래서 전류비를 나타냅니다. 그래서 정폭률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이것도 단위가 없습니다. HO는 출력 컨덕탄스는 입력측에 전류를 단락시키고 개방을 시키고 그다음에 출력 전압분의 입력 전류 그래서 이 단위는 모가 됩니다. 오음분의 1 이렇게 해서 간단하게 H 파라미터 하이브리드 모델 파라미터에 대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책에서는 파이 모델을 썼지만은 외부에 나오거나 옛날 책을 보면은 이 하이브리드 모델 H 파라미터를 사용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전력 정폭 회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력 정폭 회로란 전압과 전류를 모두 정폭해서 부하에 큰 전력을 전달하기 위해서 설계된 회로입니다. 그래서 큰 전압과 전류가 정폭해 흐를 때 발생할 수 있는 열을 충분히 소화할 수 있는 소자를 선택해야 되고 빠른 속도로 열을 처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 내용 뭐냐면은 전압과 전류가 흐르면은 열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VI에서 전력이 발생하는데 전력에 의해서 열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이 열을 소진시키는 그 소자라든지 뭐 방열판이라든지 자 이런 것이 필요합니다. 자, 요거는 증류 해석에서 동작점에 따라서 A급, B급, C급으로 나눕니다. 자, A급은 뭐냐면은 동작점이 활성 영역에 있는 경우 이런 경우입니다. 이런 경우는 자, 입력 측에 전류 신호가 들어가서 정폭을 시키면 출력 측에 정상적으로 정폭이 됩니다. A급. 자, 그리고 B급은 뭐냐면은 B급은 동작점이 차단 영역과 동작 영역 그 사이에 그 지점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B급에서는 그 출력 신호를 나타내면 신호가 잘립니다. 그 다음에 C급은 동작점이 차단점보다 밑에 있는 경우 이것은 발전입니다. 이렇게 해서 동작점이 어디에 위치하느냐에 따라서 급수를 나눕니다. 여기에 따라서 동작되는 형태라든지 사용되는 용도라든지 자 이런 것이 다 다릅니다. 자 그러면은 전력 정폭 회로가 동작이 A급, B급, C급으로 나누는데 자 A급은 신호가 정상적으로 정폭이 됩니다. B급은 신호가 반쯤 2분의 1밖에 안 나타납니다. 그 다음에 C급은 거의 한 10%나 그 정도밖에 안 됩니다. 이렇게 신호상에서는 자 이렇게 작게 나타납니다. 그러면은 자 각 전력 정폭 회로의 구성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력 정폭회로 A급. 자, A급은 정폭회로의 동작점이 활성 영역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호의 일그러짐이 없고 최대 범위에 걸쳐서 동작하는 가장 안정적인 정폭계입니다. 그게 제일 좋다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주로 큰 신호를 입력받아서 정폭할 때 사용을 합니다. 자, 그런데 최대 약점이 뭐냐면은 효율이 최대 25%밖에 안 됩니다. 실제로는 이거보다 훨씬 더 낮습니다. 이건 무슨 소리냐면은 열이 발생하기 때문에 열로서 많이 소진된다는 소리입니다. 최대 효율이 25%이기 때문에 이것보다 더 낮다고 봅니다. 실제로 보면은. 그래서 효율이 뭐 4분의 1, 거의 5분의 1도 안 된다는 그런 소리입니다. 그래서 효율 면에서는 상당히 낮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효율이 낮은 대신에 신호 일그러짐이 없기 때문에 소신호 정폭기나 무왜곡 정폭기, 완충 정폭기 등에 사용을 합니다. 주로 소신호 정폭기는 우리가 나타나는 그 음성 신호라든지 이런 거의 뭐 2km 미만의 20km 미만의 신호, 무왜곡 정폭기는 신호 일그러짐이 없는 것이 무왜곡입니다. 완충한 버퍼 역할을 하는 신호를 그대로 전달하는 그런 정폭기가 됩니다. 이런 곳에 주로 많이 씁니다. 자, 동작은 이렇습니다. 자, 전력 정폭회로 common emitter, 공통 이미터 정폭회로의 전형적인 회로입니다. 자, 이 회로에서 동작점이 활성 영역에 있습니다. 동작점이. 그래서 보화선의 정중앙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입력 신호가 들어오면 출력 신호가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입력 신호와 같이 출력 신호에도 왜곡이 없이 그대로 나타납니다. 자, 그러면은 B급은 뭐냐면은 B급은 동작을 보면은 동작점은 교류 보화선의 차단점에 있어 입력 신호에 반주기 동안은 활성 영역에서 동작하고 나머지 반주기 것은 차단 영역에서 동작합니다. 그 소리는 뭐냐면은 동작점이 차단 영역과 활성 영역의 경계선에 있다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활성 영역에 있는 동안에는 정상적으로 정폭이 되다가 차단 영역에서는 정폭이 안 됩니다. 그래서 바로 전에 본 그 차트에서 보면은 B급이 동작하는 것이 신호의 반층, 한쪽의 신호만 정폭이 돼서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이것을 한 이유는 뭐냐면은
A급 전력 정폭기에서 단점이 뭐냐면 효율이 낮습니다. 효율이 A급에서는 최대 25%밖에 안 되기 때문에 효율이 너무나 낮기 때문에 이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만든 회로가 B급 전력 정폭 회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B급 전력 정폭 회로는 신호 주기가 있으면은 두 주기가 있으면은 양 신호와 신호가 있으면은 자, 양 신호를 이렇게 사용하고 그리고 사용하지 못하는 신호를 또 다른 회로를 써서 나타냅니다. 그래서 이것을 나타내는 것을 신호하고 양 신호 두 개를 써서 나타낸 것을 자, 푸시풀 정폭 회로라 그럽니다. 푸시풀 정폭 회로. 그러면은 자, 이 푸시풀 정폭 회로의 동작 구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B급 전력 정폭 회로를 만든 것은 A급 전력 정폭 회로에서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 만든 것이라 했습니다. 그래서 B급 전력 정폭 회로는 주기가 양주기, 음주기 있으면 두 개의 주기 중에 하나만 나타납니다. 음이라든지 양이라든지 그게 나타나기 때문에 그 두 개를 동시에 나타날 수 있도록 회로를 구성한 것이 푸시풀 회로입니다. 이 회로를 보면은 자, 한쪽에는 정상적인 정폭 회로로 이렇게 구성을 해놨습니다. 그 다음에 밑에는 뭐냐면은 이 정폭 회로를 반대로 상대성 있게 반대로 이렇게 회로를 구성을 해놨습니다. 그리고 자, 출력 측의 부하 측의 저항은 하나를 같이 쓰게 해놨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면 입력 측에 신호가 들어오면은 자, 전원을 이렇게 플러스 측에 정상적으로 이렇게 가하면은 양의 신호만 이렇게 동작을 하고 자, 음의 신호는 차단 영역에 의해서 동작이 안 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양의 신호만 나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여기 보면은 외부 전압, 바이어스 전압을 보면은 자, 밑에 있는 정폭 회로에서는 전압을 반대로 가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가기 때문에 그래서 이 방향이 이렇게 다릅니다. 방향이 다르면은 공통 에미터에서는 입출력과 위상이 반대인데 여기서 다시 이것을 반대로 하면은 원래 신호로 돌아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보면은 이 방향이 이렇게 부하 측에 들어가는 그 전류 방향이 위에 있는 정폭에는 전류 방향이 오른쪽에서 위쪽으로 가고 그 다음에 밑에 있는 정폭 회로에서는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갑니다. 그래서 부하 측에서는 이 신호가 두 개가 이렇게 합쳐서 한쪽에서는 양의 신호가 나오고 출력이 나오고 그리고 그 음의 신호에서는 이렇게 반대 방향으로 되기 때문에 다시 180도 위상이 반전돼서 출력 측에 신호가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신호가 자, 요 신호가 이렇게 나오다가 그 다음에 음의 신호가 나올 때는 자, 이런 식으로 신호가 같이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효율은 거의 한 서너 배 정도 됩니다.
그래서 최대 출력 효율은 자 79%. 그래서 요 푸시풀 회로를 사용을 해서 전력 증폭 회로를 동작을 시킵니다. 그래서 B급은 A급의 효율이 떨어진 것을 효율을 높인 것이 B급 전력 증폭 회로가 됩니다. 자, B급도 보면은 요 위성차가 요 플러스에서 마이너스 사이 여기에 간격이 조금 있습니다. 간격이 있습니다. 자, 요 간격을 줄이는 것이 좀 중요합니다. 그래서 요 간격을 이렇게 없으면은 정상적인 신호가 나오는데 요 간격이 넓어지면은 신호가 이렇게 끊기는 현상이 있습니다. 자,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이것을 보완을 한다든지, 자, 그렇게 해서 하고 있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자, 전력 증폭 회로에 대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전력 증폭 회로는 세 가지가 있는데 두 가지를 봤습니다. A급은 동작점이 발생 영역에 있는 경우, 그 다음에 B급은 동작점이 발생 영역과 차단 영역 사이 경계점에 있는 경우, 자, 그런 경우입니다. 그래서 A급은 신호 왜곡은 없는 대신에 열이 많이 발생해서 효율이 떨어집니다. 최대 25%, 실제로는 그보다 더 적습니다. 자, 그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만든 것이 자, B급 전력 증폭 회로. 그래서 B급 전력 증폭 회로는 주기가 반 주기밖에 안 나타나기 때문에 회로가 복잡합니다. 그래서 반 주기를 이렇게 신호가 나온 것을 보완한 것이 푸시풀 증폭 회로입니다. 푸시풀 증폭 회로.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